학생만 비교해 보세요. 개념서를 가지고 개념을 자세히 공부를 한 학생과 이 개념 공부를 무시를 하고 이렇게 딱딱딱딱 설명만 듣고 문제를 푸는 거, 어떤 학생이 수학 문제를 잘 풀겠습니까?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집이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인 김현정입니다. 학생을 상담하다 보면 그 안에 그냥 답이 다 나옵니다. 이 학생은 제대로 공부했구나. 이 학생은 뭐가 부족했구나. 이 학생은 좀 다시 해야겠구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제가 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선행 개념 공부를 어떤 책으로 했니? 저 RPM 센수학 일품으로만 공부를 했어요. 이 책만 공부하고 다른 책은 공부 안 했어? 네, 안 했어요. 이 책으로만 했어요. 이건 중등과정이었습니다. 고등과정 공부한 학생한테 너 무슨 책으로 공부했어? 센수학하고 고쟁이 공부를 했습니다. 다른 책은 안 했어? 네, 다른 책은 안 하고요. 이 문제집으로만 했습니다. 문제집이 문제입니다. 개념 공부를 했는데 앞에 중등과정을 공부한 학생도 마찬가지고 고등과정을 공부한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집으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문제집으로 그냥 공부하고 문제 풀면 되는 거 아니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안 됩니다. 개념서가 빠져 있습니다. 수학은요, 어차피 문제를 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집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개념서입니다. 초등과정도 마찬가지로 개념서가 있고요. 중등과정도 마찬가지로 개념서가 있고 고등과정도 마찬가지로 개념서가 있습니다. 이 개념서는 맨 처음에 개념 공부를 할 때 당연히 필요한 책이지만요. 계속 문제풀이를 하고 내신 공부하고 수능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봐야 해야 할 책이 개념서입니다. 문제집은 한 번 풀고 나서요. 오답기 하고 나면은 버려도 되는 책입니다. 계속 안 갖고 있어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개념서는 버리면 안 되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개념서의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수학은 제일 중요한 게 개념입니다. 수학은 개념과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개념 공식을 맨 처음에 배울 때는 혼자서 하기가 좀 힘들고요. 선생님의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개념하고 공식을 공부를 하고 나서 문제 푸는 거는 이제 학생이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노트에다가 풀어야 되는 거죠. 선생님이 대신 풀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선생님의 방향성만 제시해 주는 것이고 학생이 열심히 푸는 겁니다. 개념서하고 문제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중등과정보다 고등과정이 개념 공식이 많이 나오니까 고등과정 갖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문제집은 단원대에서 설명하고 그 내용들이 간단해요. 하지만 개념서를 보세요. 개념서 보면은 정의와 성질, 공식 나오면 증명이 다 돼 있습니다. 문제집 보십시오. 증명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설명 자세히 돼 있으니까 아닙니다. 문제집의 성격이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개념서에서 개념 공부를 다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기 전에 개념을 그냥 정리를 하고 이런 개념을 해서 문제를 풀 거니까 간단한 정리를 하자라고 정리한 겁니다. 두 학생만 비교해 보세요. 개념서를 가지고 개념을 자세히 공부를 한 학생과 이 개념 공부를 무시를 하고 이렇게 딱딱딱딱 설명만 듣고 문제를 푸는 거, 어떤 학생이 수학 문제를 잘 풀겠습니까?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수학을 공부할 때는 개념서를 가지고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거는 학생의 잘못이 아니고 선생님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개념서 없이 이렇게 문제집을만 공부한 학생이 테스트 보잖아요. 열이면 열, 이 학생들 개념 없습니다. 개념이 없다라는 거는 이게 뭔데? 정리해봐. 너 이거 공식 증명해봐. 공식 증명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문제풀이만 팍 한 겁니다. 수학은요, 문제를 푸는 과목이 아닙니다. 수학은 언어 과목하고 좀 비슷합니다. 독해 과목이고요. 외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하는 과목입니다. 그걸 어디서 정리해야 되는 거냐면 개념서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서의 중요성을 제가 자꾸 반복을 해도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자, 문제집은요, 어떤 문제집을 선택은 상관없고요. 문제집의 선택은 항상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서 수준을 높여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개념서의 수준은 없습니다. 그냥 개념 설명이 자세하게, 명확하게
잘 돼 있어서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효율적으로 공부하도록 돼 있으면 되는 것이고, 어떠한 공식도 증명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이제 개념서는요, 쉬운 개념서가 있어서 공식 증명이 간혹가다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개념 설명과 증명이 다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요. 개념서의 역할은 언제냐면요, 오답을 할 때요. 오답의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나오지만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개념을 잘 몰라서, 개념을 까먹어서, 개념을 잘못 적용해서 오답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계산 실수일 수도 있고요. 어떤 개념을 잘못 적용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문제는 개념에서 좌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념수 없이 문제집으로만 공부를 하는 학생은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요. 개념서를 공부하는 학생은 오답할 때요, 다시 개념서를 봅니다. 특히 고등과정은 반드시 개념서를 봐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 수능 보러 가기 아침까지 개념서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집으로 공부한 학생은 개념서가 없기 때문에요, 오답을 할 때 다시 개념 공부를 할 만한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집이요, 거기 개념서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오답을 할 때 그냥 풀이 보고 그냥 임시 방편 이제 푸는구나 하고서는 합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다음에 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다시 제대로 푼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베이스가 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 탄탄하게 돼 있지 않아서요, 관련 문제 계속 틀립니다. 하지만 오답이 나왔을 때 우리 학생은 개념 공부를 할 수 있는 개념서가 있고, 개념서 자꾸 봤기 때문에 이 개념은 이 개념서의 어느 부분이야 바로바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개념서의 좋은 장점은 뭐냐면 개념 설명이 돼 있으면 개념 설명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있습니다. 개념서는 문제풀이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많은 문제풀이는 그냥 문제에서 풀면 되는 거예요. 센소이나 RPM이나 블랙라벨 고제 거기서 풀면 되는 것이고요. 개념서는 개념을 공부하는 책이기 때문에 개념에 관련된 문제만 있습니다. 개념 공부를 할 때요, 자, 오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오답에 관한 이제 연결된 문제를 다시 이제 개념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개념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하고 관련된 문제도 풀어봐야 돼요. 근데 또 개념이 완벽하지 않다 그러면 딸린 문제가 또 있어요. 정석을 기준하면 기본 문제가 있고 유제가 있습니다. 기본 문제, 유제 다 풀어보는 겁니다. 그 기본 문제를 보시면 거기 풀이가 있어서 이 개념에 관한 문제는 이런 거니까 이렇게 풀이를 보고서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는구나 하고 완벽하게 익히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익혔는가 또 점검해 봐야겠죠. 그 문제를 어디서 점검해 보냐? 유제 문제에서 점검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오답했을 때 이 문제가 틀린 이유가 이 개념이 부족해서 잘못 적용했는데 다시 백해서 개념서의 어떤 한 파트를 다시 공부를 하면은 이와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 물론 완벽하게 계속 푼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덜 틀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이 어떤 책으로 공부하고 있는가 당장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처음 개념 공부를 하는데 개념서 없이 이런 문제집으로만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스톱하셔야 되세요. 개념서로 같이 끼어서 하셔야 돼요. 만약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개념서 없어도 돼요. 그냥 어차피 문제집에 개념 설명돼 있고 이거 제가 다 설명 다 해드릴 거니까 이 설명 들으면서 문제 풀면 돼요 하면은 이 선생님하고 계속 수학 공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선생님들께서도 항상 개념 공부할 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가져가잖아요. 계속 개념서는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이 개념을 자꾸 설명해주고 문제를 하나 풀더라도 관련된 개념을 계속 설명해주는 거지 문제풀이하는 방법만 설명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문제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줘서 내가 대단하구나, 나 실력이 대단하구나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런 방법을 풀면 되는 거야. 증명하지도 않은 편법의 공식을 가지고 문제 푸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당장 이 문제는 풀 수는 있지만 수학 문제라는 게요, 숫자만 바꾸고 말만 바꾸고 어떤 조건만 조금만 바꿔도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 문제 어떻게 풀 건데요? 안 됩니다. 항상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을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써야 되고 또 한 개념도 문제마다 약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선생님한테 배워야 됩니다. 개념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념서와 문제집을 정리해 놓은 또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중등 과정에서는 개념서가 뭐뭐뭐가 있는데 개념서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문제집도 쭉 있어서 개념서와 문제집을 구분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념서가 뭡니까? 문제집이 뭡니까? 어머니 잘 모르시거든요. 개념 원리는 개념서입니다. 센수학은 문제집입니다. 센수학이 앞에 설명되어 있는 거 가지고서는 하면 안 됩니다. 센수학이 문제집이 좋다고 해서 앞에 설명 포인트 있죠. 그거 가지고서는 설명을 해 주시거나 이걸로 정리하면 돼. 절대로 개념 정리 안 됩니다. 개념서가 있고 문제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개념서를 정하면 당연히 그 과정 다 나갈 때까지 개념서 바꾸시면은 안 됩니다. 특히 고등과정은 내신하고 수능하고 연결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수능 과목을 공부하더라도요. 대수학을 미적분 하더라도 공통수학원, 공통수학2 내용이 계속 따라옵니다. 고등과정 공통수학원, 공통수학2와 대수 미적분의 개념서는 수능 보러 가기 전 당일 날까지 계속 우리 학생하고 같이 가야 되는 개념서입니다. 그래서 개념서는 오직 한 권. 저도 한 권의 개념서만 선택해서 계속 봤습니다. 이만큼 개념서를 닳고 닳도록 보면은 나중에 정말 수학 문제 잘 풀게 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파악해서 보시면 잘 모르시는 부분, 놓치신 부분, 실수한 부분을 잘 잡아서 잘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좋은 정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스트 수학의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